자, 그 다음 138페이지 가보시면 일단은 콩은 전국에 다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 자 보험가입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 보험가입 기준에 해서 자 금액을 암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벼 같은 경우에는 최소 보험가입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콩은 최소 가입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즉 이 농지에 1000제곱미터의 자 농지에 내가 콩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최소 보험 가입 금액 얼마 이상 설정해야 된다고요? 100만 원 이상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 한 농지에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시골에 가보면 의외로 콩밭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콩밭을 막 대농으로 짓는 분 계시지만 우리가 소농으로 콩밭은 막 짜금짜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 제가요 지금 콩 이 농지가 여기가 600제곱미터야. 근데 얘를 갖다가 콩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가 산정을 해봤더니 얘가 얼마 나왔냐면 7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얘는 보험 가입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콩 농지를 몇 개를 갖고 있냐면 자 3개를 갖고 있어. 콩 농지를. 그럼 얘는 자 400제곱미터야. 얘는 300제곱미터야. 총 콩 농지가 3개 있다고. 근데 이 4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콩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해 봤더니 얘는 60만 원이 나왔어요. 3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그 보험 가입 금액을 또 산정해 봤더니 얘는 5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 콩 농지가 지금 이제 A라는 계약자가 콩 농지를 3개 가지고 있는데 이 콩 농지는 다 같은 리에 소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군, 무슨 리, 면, 무슨 면. 예를 들어서 자 쉽게 전라남도 영광군, 그죠? 영광군. 뭐 의나 면 똑같아요. 홍농읍. 그러고 나서 뭐 진덕리 이렇게. 그럼 진덕리 얘가 자 1번지, 2번지, 자 3번지라고 해봐봐. 같은 애들은 리에 있다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럴 때 있잖아요. 봤더니 우리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조건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도 보험 가입 못 한다 이 말이야. 일단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조건을 보험에 가입하게끔 해준다 이 말이야. 어떻게? 반드시 같은 리에 있어야 돼. 같은 리에. 같은 리에 있을 때는 근데 이때도 조건이 어때요? 이 3개는 못 묶어. 2개만 묶을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얼마로? 130만 원을 해서 우리는 보험 가입을 허용을 해줘. 그럼 이 조건에서는 A는 보험 가입 못 하는 거지. 예. 2개만 묶을 수가 있다고. 3개는 못 묶어.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얘가 지금요 여기가 1300제곱미터 에어가지고 얘가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에 120만 원이었어. 얘가. 그럼 이랬을 때 이 계약자는 얘는 어때요? 120만 원짜리는 단독으로 가입하고 이 2개는 합치고 통합해서 가입하고 이렇게 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원칙이요. 콩보험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달된 농지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같은 리에 소재에 있는 농지 몇 개를 묶을 수가 있다. 2개를 묶어서 통합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3번에 보험 가입 기준 봐보세요. 1번에 계약 인수는 농지 단위로, 방금 농지 단위로 가입한다고요. 각각이 농지 단위로 가입을 하고 개별 농지, 한 농지당, 개별 농지당 보험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동, 같은 동, 리동에 있는 각각 100만 원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자 우리 밭작물에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할 내용이 바로 이 인수제한이에요. 각각의 우리 밭작물에 제일 까다로운 게 바로 인수예요. 인수제한이 각각의 품목별로 다 달라요. 외울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인수제한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쩔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니? 그걸 갖다 우리는 인수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 한번 봐볼까요? 1번에 보험 가입 금액이 방문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2번째, 제가 용도는 3가지라 그랬죠. 즉 장 담아요, 두부 담아요, 콩나물 드세요, 콩밥 드세요. 이 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반민용 콩, 이외의 콩이 시제된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어때요? 콩 심어놓고 우리가 콩 보험 가입하러 가고 그
그다음 농협에서는 현지 조사 간다고 그랬잖아요. 출연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출연이 콩이 몇 퍼센트 이상 싹이 텄어야 되니 했을 때 봐보니까 출연율이 90% 미만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1제곱미터에 몇 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10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10개 미만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보시니까 자, 제주 지역 있죠. 근데 제주 지역은 제주 지역인데 다 밑줄이 3파예요. 3파. 3파인 경우는 15개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콩을 심는 방법은 자, 한번 연상을 해봐요. 자, 이게 콩농지야. 우리가 그냥 있잖아. 막 그냥 흩어 뿌려버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콩 재배 방식을 3파라고 그래. 흩어 뿌리는 방식. 그냥 일정한 간격이 없이 그냥 콩 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뿌려버리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3파 재배라고 그래. 3파 재배. 자, 근데 자,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으면 우리가 일항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일항을 만들어. 일항을. 자, 일항을 만들어. 그럼 일항을 만든다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효립이란다고. 효립. 일항을 만든 걸. 그럼 이 일항을 만들어서 있잖아요. 즉 두둑을 만드는 거. 그걸 효립이라고 그래. 두둑. 예, 두둑과 고랑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항. 그럼 그 여기에다가 이 두둑에다가 여기다 콩을 일정한 간격으로 있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콩을 심는 방법도 있겠죠. 방금처럼 이런 두둑도 없이 우리가 그냥 막 뿌려버리는 방식을 갖다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3파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우리가 두둑을 만들고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콩을 심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파라고 그래. 전파. 진짜 전물 막 찍는 것처럼 전파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전파에도 있잖아요. 전파도 방법이 두 가지겠지. 이 두둑을 만들고 이렇게 여기처럼 두둑을 만들어서 뿌리는 이렇게 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평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콩을 이렇게 점점점 심는 방법도 있겠죠. 얘는 그러면 평면 전파. 그러겠죠. 얘는 평면 전파. 얘는 효립 전파. 이게 전파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겠잖아요. 방법이 전파에도 그냥 평면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평면 전파. 그리고 두둑을 만들어서 뿌리게 되면 우리는 효립 전파. 당연히 우리가 콩 수확량은 어디가 더 많겠어요? 아무래도 두둑을 더 만드는 게 수확량이 뿌리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니까 효립 전파가 더 많겠잖아요. 수확량이.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3파 같은 경우에는 막 흩어 뿌리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씨앗이 잘 안 나올 확률도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지역이야. 이 지역이 제주 지역이에요. 제주 지역에서 만약에 재배 방식을 3파로 했을 경우에는 콩이 최소한 1제곱미터에 몇 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15개 이상 나와야만이 보험에 가입시켜줄게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시험에서 만약에 똑같은 제주 지역이에요. 근데 3파가 아니고 만약에 전파 재배예요. 이랬을 때는 1제곱미터에 몇 개 나오면 된다고요? 이때는 10개만 나오면 된다고. 이때는 3파라는 말에 여기는 키워드야. 그리고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고요? 제주야. 근데 만약에 자 전라북도 김제예요. 근데 이 지역이 만약에 3파 재배예요. 이때는 1제곱미터에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네, 이때는 10개만 나오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3파가 적용되는 것은 딱 제주 지역이에요. 제주 지역. 그래서 이 출연율이 중요해요. 이 출연율이 만약에 없어버리잖아요. 그럼 복잡해져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 딱 이 시기야. 딱 이 시기. 자, 여러분이 수확량 조사, 지금 콩밭에 수확량 조사를 갔어. 근데 콩 갔더니요. 경작불능도 아닌데 진짜 가봤더니 정말 그런 거요 많아. 콩인지 여기가 콩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있잖아. 콩이 듬성듬성 있어. 듬성.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경불 때 이게 사고가 나버린 게 아니라 나중에 있잖아요. 한 8월, 9월 때쯤에 이게 피해가 입어가지고 콩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때 정말로 제로 콩이 다 죽었는지 아니면 얘가 애초부터 콩이 출현이 안 됐는지 이 확인 조사를 해야 돼.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가 출현이 된 다음에 정말 보상하는 제로 죽었지? 이걸 보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방금 우리가 가입 당시에 출연율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 여부를 보는 거예요. 사진을 반드시 찍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출연율을. 그럼 정상적으로 출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제로 인해서 콩이 이렇게 다 이렇게 고사가 돼가지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콩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콩조사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방금처럼 점점 있는 경우는 있잖아요. 어떻게? 5개. 예, 하나, 둘, 셋, 넷, 5개. 즉 1m 아니면 또는 이 5개 있잖아. 우리가 보통 5개 있잖아요. 5줄. 그리고 1m. 그 안에 들어있는 여기 1m.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콩을 갖다가 배우는 거예요. 가서 콩을 배워.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결론은 뭐 해야 돼요? 이 콩을 다 이렇게 까야 돼. 콩깍지를 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콩깍지를 깔 때 하나하나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콩 이렇게 식당서 드시듯이 그 하나하나 콩 까다가 어때요? 날새겠죠. 날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콩을 까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콩을 이렇게 우리 망치 같은 거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일해보신 분은 좀 아시잖아. 이렇게 떨어야 돼, 떨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콩을 우리가 무게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콩교사가 또 그렇게 어렵진 또 않아요. 실제로 콩이 이때는 수학기이기 때문에 콩을 뭐 이렇게 까지지 않고 그렇지 않아. 두들면 콩이 알아서 절절절절 다 떨어져.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어서 저희가 수학력 조사를 해요. 나름대로 할만해요. 막 그렇게 뭐 막노동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잘라서 비니까 그게 어렵진 않아. 재밌어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 특히 3번에 그 출연율 꼭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요. 즉 3번, 4번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영농활동. 우리 계약자는 반드시 영농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초관리나 시비관리. 그 다음에 6번에 가보시면 자 간작이나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 주체가 된 경우 정도. 우리 예전에 시골에 했대요. 콩밭에 주로 막 중간에다 뭐 심어요? 뭐 옥수수 심어 드시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식으로 어쩌다가 옥수수가 1개, 2개 있으면 그건 관계없지만 이게 콩밭인지 옥수수밭인지 알 수가 없어. 오히려 옥수수가 더 많아버려. 이런 경우는 재배 주체가 누가 돼버린 거예요? 옥수수가. 이 콩밭이 아니잖아. 그런 경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더라. 즉 간작, 혼작. 그 다음에 139페이지 가보시면 7번, 8번, 9번, 10번 예,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1번에서 자 용지 우리가 밭전, 논답 우리가 이게 지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목에서 제주도 목장용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제주도 목장용지 기억하시고 우리 지목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자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 한번 봐볼까요? 표준 수확량은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즉 1제곱미터에 5kg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홍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라남도 영광이에요. 그때 대홍콩인데 전라남도 영광 같은 경우에는 1제곱미터에 5kg 나온다는 이런 이미 정해진 수확량이 있겠죠. 그 지역에서 이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에다가 그 다음에 재배 면적 지수 얘는 면적 지수를 줘. 뭐 5천이냐 만이나 따라서 0.9다 1이다 이런 면적 지수를 주게 됩니다. 면적 지수 주고 그 다음에 파종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너무 늦게 되면 어때요? 수확이 잘 안 되겠잖아요. 이런 파종 시기 지수도 줍니다. 그래서 지수는 대부분이 우리가 1이잖아요. 많이.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부족했을 때는 지수가 0.95라든가 0.98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수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파종 방법 아까 이런 파종 방법 즉 3파냐 아니면 전파냐 아니면 효립이냐 평면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종 방법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종 방법 지수 그 다음에 멀칭 우리가 콩에다가 이제 멀칭 우리가 비닐을 씌우는 것 같다 우리가 멀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콩은 그러면 반드시 멀칭을 해야 되느냐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야. 즉 무멀칭도 우리가 방금 인수 제한에다가 무멀칭 콩은 무멀칭일 때 인수 제한 이거 없잖아요. 그래서 콩밭에다가 반드시 비닐을 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렇게 어때요? 아무래도 멀칭을 했을 경우에는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칭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지수가 달라져. 당연히 멀칭을 했다 그러면 1이겠죠. 근데 만약 무멀칭이다 그랬을 경우는 뭐 0.9라든가 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지수로 해서 좀 가감을 하는 거죠. 가감.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제일로 풀로 차게 되면은 그대로 주는 거고. 근데 우리 집에 애가 만약에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3파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수확량이 더 표준 수확량이 더 떨어지겠죠. 지수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집의 농사 상태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평년 수확량입니다. 자, 우리가 벼에서 평년 수확량을 1차적으로 배웠었어요. 벼에서. 근데 벼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제가 아부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D분의 C였어요. 얘는 우리가 벼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벼를 제한, 지금 또 계속 우리가 평년 수확량 할 겁니다. 근데 얘들은 자, 이 공식 심플해요.
B-A 곱하기 1-5분의 I 곱하기 B분의 C예요. 자, 이 공식을 엄청 쓸 거예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마늘부터, 콩부터, 다 이 공식 쓸 거예요. 벼만 이 공식 썼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전부 이 공식 쓸 거예요. 물론 저희가 아직 사과, 배, 단감, 딸론감, 즉 저가전 종합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즉 저가전 종합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5분의 I 곱하기 D분의 C라는, 즉 얘는 우리가 저가전에서 할 거예요. 얘들을 제외한, 그리고 누구하고요? OD하고 복분자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다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다 이 공식이야.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5분의 I 곱하기 B분의 C 다 이 공식 쓸 거야. 이제 앞으로는 평년 수확량 하면은 이 공식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그럼 여기에서 A가 뭔지 B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 A라는 거는 제가 우리 집에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과거 우리 집에 5년치 자료 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A는 결론은 내 거야, 내 거. 우리 집에 과거 수확량 자료의 평균값이야, A가. 우리 집에 과거 5년치 쓴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 5년치니까 그러면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과거 5년치 자료를 쓴다고요. 근데 이 중에 만약 19년도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안 했습니다. 18년도도 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럼 보험 가입은 3년만 했다는 소리겠죠. 즉 20년, 17년, 16년만 우리가 보험 가입했어. 그럼 여기에서 A는 우리가 과거 우리 집에 수확량 자료니까 결론은 몇 년 거? 3년 거 자료밖에 없잖아. 우리 집에 보험 가입을 3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럼 보험 가입 안 한 이 2년은 어떻게 할 거야 봤더니 그 지역에 표준치를 갖다 쓰는 거야. 즉 표준 수확량을 갖다 써. 그래서 이 B라는 게 결론 뭐예요? 표준 수확량. 즉 봐보세요. 우리가 I가 보험 가입 횟수야. 그럼 결론은 1-5분의 I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는 몇 년이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2년이 되겠죠. 왜? 3년 보험 가입 안 하고 보험 가입 안 한 연도가 2년이잖아. 그럼 이 2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표준 수확량과 우리 집의 수확량의 차이로 우리가 가중평균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미가입 연도는. 다시요. 우리가 이 공식을 한번 봐보면 일단은 이 A라는 것은 우리 집의 수확량 자료야. 우리 거. 우리 집의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5년 다 했잖아요. 보험 가입 5년 다 했으면 당연히 A는 그냥 이 5년 거 다 써버리면 돼. 표준 수확량을 쓸 필요가 없어. 표준 수확량을. 그러면 자, 여기 그대로 공식대로 자, 조건을 줘보면요. 자, A가 1000kg이에요. B가 표준 수확량이 9000kg이에요. 자, 보험 가입 횟수가 3년이에요. 보험 가입 횟수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우리 지역에 표준 수확량이 9500kg이에요. 이렇게 조건 준단 말이에요. 자, 이 C라는 것은 거기에 나왔잖아요. C라는 건 뭐예요?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이라고. 가입하는 해의. 2021년도의 표준 수확량. 그럼 여기서 B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고, 이 B는 과거 자료. 근데 C는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이라고. 그럼 이 조건대로 그대로 갖다 이 공식에 그대로 넣게 되면은 자, 만 플러스, 그죠? 그리고 9000 B 마이너스 A 만, 그다음 곱하기 1 마이너스 보험이 3년 가입했죠? 곱하기 자, B 값이 얼마라고요? 9000분의 그다음 C 값이 9500.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평년 수확량. 이렇게. 얘가 바로 평년 수확량. 즉 이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 산출된 값이 만약에 이 값이 자 8,000이 안 나오겠다. 이 값이 만약에 9,000이었어요. 9,000kg 나왔다 이거. 그러면 이 용어를 갖다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러면 가입 수확량을 나는 100% 다 가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입 수확량이 9,000kg. 나는 50%만 보험에 가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입 수확량이 4,500kg이 되는 구조. 이렇게. 그래서 거기 다 평년 수확량 거기 봐봅니다.
자, 평년 수확량 쭉 보시면 거기에 산출 방법 공식 있잖아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B분의 C다. 자, 이때 A라는 것은 우리 집의 과거 평균 수확량의 평균값이다. 자, 시그마니까요. 과거 우리 집에 5년 거 자료 나누기 보험가입 횟수 Y가 보험가입 횟수로 나누잖아요. 그 다음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에요. 역시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다 합쳐서 가입 횟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C는 표준 수확량인데 용어가 가입한 해의 표준 수확량이에요. 가입하는 해. 즉 2021년도의 표준 수확량. 그 다음 Y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라고 나왔잖아요. Y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인데 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험 가입 횟수. 같아요. 숫자. 저 보험에 몇 년 가입했니? 우리는 몇 년 거 자료를 쓰니까 보험에 가입한 자료를 쓰기 때문에 보험가입 횟수, 즉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하고 같아요. 자, 이렇게 산출하고요.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하단에 자, 가입 수확량을 어떻게 결정한다고 되어 있냐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이내에서 보험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이죠. 자, 계속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은.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는 그냥 쉽게 제가 심플하게 설명해 버렸는데 이제 나중에 정말로 이 A 값을 산출하는 방법, 이 B 값을 산출하는 방법은 더 깊게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그 140페이지에 있는 그 140페이지 있잖아요. 마번. 그 마번에 있잖아요.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과 평년의 110%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조사가 평년보다 컸을 때 어쩌고저쩌고 한 거 있잖아요. 이 박스 내용이 바로 이 A 값을 구하고 B 값을 구하는 이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더 깊게 제가 심플 A시를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본과정 때.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일단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즉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뭐야?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 내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농지에서 올해 몇 킬로그램 정도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하는 수확량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래. 그럼 평년 수확량은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이 공식이야.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산출하더라. 여기까지만 전부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럼 이 산출된 평년 수확량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럼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집은 가입 수확량이 결정이 되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고 그 보험 가입 금액에 의해서 나중에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되는 거예요. 그 구조예요. 원리 흐름이. 이런 개념만 잡으셔도 여러분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잠깐 쉴게요.